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스피커 에이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디오 튜닝을 일반적으로 했을 때 스피커가 어느 기간이면은 혹시 스펙이 변할까 하는 의심으로 출발한 에이징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오디오 튜닝을 정상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RTA 파형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초저음이고 여기가 이제 초고음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음역대를 표시한 것이고, 이 높낮이가 바로 소리가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음에서는 이렇게 중음 대역보다 높다, 그러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라고 해서 왼쪽 귀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코 위치에 마이크 3개를 설치해서 추출해낸 기본 RTA 파형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 트위터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위터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두 번째 시간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초기 데이터보다는 약간 달라졌지만 두 번째 시간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방법은 오렌지색이 기준 데이터고 청색이 3시간 에이징을 건 변경된 RTA 특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드레인지입니다. 미드레인지는 도어에 있는 6.5인치를 나타냅니다. 6.5인치에 마이크 3개를 각각 위치 변경해서 봤더니 지난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2시간 에이징을 걸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이 변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아직 이 정도 가지고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화면은 바로 모든 스피커, 그러니까 앞 도어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트위터, 우퍼 이렇게 가동한 상태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렌지 컬러가 기준 데이터고 청색이 변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곳은 지난 두 번째 시간과 동일하게 그렇게 크게 아직 그 변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3시간 만에 엄청나게 달라진다면 뭔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관찰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의 카오디오를 중복 투자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튜닝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찍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네 번째 시간이 저도 약간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3시간 에이징을 건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압축 영상이 이 영상, 오늘 영상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G80 스탠더드 오디오의 RTA 파형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순정 G80의 스탠더드 오디오는 7채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트위터와 미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원채널로 위상이 맞지 않고 서로 겹치게 신호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거칠다. 음량을 올리면 더 거칠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브우퍼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시스템을 구성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앰프의 출력이 너무 낮고 순정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운전자 기준으로 튜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시스템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실제 파형 신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오디오는 특히 사운드 관련돼서는 홈 오디오이든 카오디오든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고 주관적이고, 따라서 제대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튜닝을 하려면은 이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순정 시스템이 어떻게 문제가 있고, 또 이 신호 자체도 어떤 문제가 있으며, 내가 생각하는 사운드는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품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이 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확하면 내가 중복 투자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RTA를 통한 분석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순정 신호, 순정 그 자체를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런 파형이 나온 것입니다. 이쪽이 이제 보시다시피 저음, 초저음과 그 다음에 중음, 고음과 초고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앰프의 출력 특성입니다. 즉, 순정 앰프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마이크 3개도 좌우 귀와 코 위치에서, 그러니까 좌측은 녹색, 그 다음에 청색은 우측귀, 빨간색은 코 위치에서 측정한 RTA 데이터입니다. 자, 앰프에서 이런 신호,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여준 신호가 출력이 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내 귀에는 이런 식으로 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음이 이렇게 높고 어떤 특정 대역의 음역대가 이렇게 딥이 생기고, 어떤 특정 음역대는 이렇게 피크, 그러니까 높게 솟아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제가 에이징 할 때 보여드린 RTA 파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음은 높고 중음은 평탄하고 고음은 약간 올라간 정도의 RTA 파형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라우드 특성입니다. 그건 이제 사람 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등청 감곡선 또는 라우드니스 특성이라고 해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RTA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순정 신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우퍼라고 써 있는 이 핑크 컬러가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에 있는 우퍼의 출력입니다. 저음만 출력하고 있죠. 여기에는 로우 패스,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로우 패스 필터가 적용된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것은 바로 이 녹색과 청색입니다. 녹색과 청색이 지금 거의 같은 파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녹색은 왼쪽 스피커, 운전석 스피커, 그 다음에 청색은 조수석 스피커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것은 뒷도어 스피커입니다. 오렌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느 특정 음역대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는 것은 센터 스피커인데, 센터 스피커가 너무 초저역까지 재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센터 스피커가 사이즈가 작은데 저음까지 재생을 하게 되면 볼륨을 많이 올렸을 때 여기에서 뭉개지는 소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순정은 출력이 낮기 때문에, 또 여기가 뭉개질 정도 되면은 도어 스피커 자체도 뭉개지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순정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출력을 높였을 때 순정 스피커가 견딜 것이냐 봤을 때는 이 센터 스피커가 견디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스피커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아래 대역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저음 쪽으로 갈수록 스피커의 앞뒤 운동량은 커지고 에너지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파형이 앰프에서 출력돼서
실제 내 귀에는 이렇게 들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RTA 파형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이 부분. 우퍼가 출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 왜냐면은 이 도어와 우퍼의 공진점에서 올라온 이 부분보다도 이 우퍼가 크려면은 우퍼의 울림통이 커야 되는데 이 울림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저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신호가 안 나온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G80 스탠다드 오디오를 들었을 때 저음이 형편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퍼를 교체하면 좋겠지만 렉시콘이나 다른 뱅앤올룹슨으로 교체하면 좋겠지만 이제 가격이 또 들어가는데 어차피 DSP를 넣어서 튜닝을 한다면은 출력이 높은 앰프 DSP를 넣어서 이것을 강제로 올려주고 이 압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 어느 정도 이런 그래프 특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출력을 높이면 조금 더 나은 저음을 얻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이 중역대의 이 딥은 이 고음은 날카롭고 저음은 이 정도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출력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것이지 실제로 출력이 크면 여기서 이런 그래프만 가져가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의 딥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갑니다. 왜냐? 순정이기 때문에. 순정은 그냥 그런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10kHz가 이렇게 높은데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순정 스피커는 성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 RTA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튜닝할 때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RTA가 나타나는 이 파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파형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앞 도어 스피커의 좌우측의 스피커가 녹색과 그 다음에 청색입니다. 신호가 동일한 이퀄라이저 파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높고 어느 부분은 낮고 완전히 신호가 동일하죠. 순정 신호에서 아무런 가공이 없다면 두 개의 신호를 합한 이 핑크색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의 신호를 합하면은 원 신호와 동일한 신호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순정에 뭔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순정 신호를 그대로 운전석과 조수석 신호를 앰프 출력을 가지고 합했더니 아래 빨간색과 같은 파형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동일했던 녹색과 청색이 두 개 신호를 쫙 합했더니 서밍을 한 거죠. 합했더니 빨간색과 같은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의미를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소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조절이 안 됐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녹색과 청색이 두 개를 합해도 같은 신호,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핑크 선이 나왔어야 되는데 두 개 신호를 합했더니 이런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는 이 신호의 이 부분들에서 어느 한쪽 채널의 위상이 변경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웬 갑자기 이퀄라이저에서 위상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소리를 결정하는 것에 50%는 너무 크고 30%는 위상입니다. 위상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차량에 혹시 노이즈 캔슬 기능 또는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이 있다는 그 기능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내가 원하는 신호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원하는 신호 위에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그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원래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동일한 시간에 내가 아래쪽에 같은 주파수를 내보내면 이 소리가 상쇄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이 파형이 이렇게 낮아진 이 대역이 위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정위상이라면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역위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이 아래쪽으로 쳐져버린 이 음역대의 위상이 한쪽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역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가 가공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공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위상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RTA 파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가 내 귀에 다가올 때, 내 얼굴로 다가올 때 왼쪽 귀는 동일한 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른쪽 귀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를 뒤집어서 같이 올라오는 시간에 내 얼굴에 다가와야 이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적이면은 이 부분들이 여기가 파형이 이렇게 낮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상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위상으로 만들어야 소리가 커진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같이 맞추지 않고 왼쪽 스피커는 빨리 다가오고 오른쪽 스피커는 늦게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시간과 다른 위상으로 내 귀에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퀄라이저가 동일해도 내 귀에 들릴 때는 이게 출렁거려서 들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맞추고 위상을 맞춰줘야 되는데 시간을 동일하게 맞춰버리면 운전석으로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정에서는 기준이 운전석이 아니고 전 좌석이기 때문에 시간 조율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 조율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 바로 이 위상이 맞지 않는 문제 플러스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왼쪽 스피커만 들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 스피커가 내 얼굴과 가깝고 뒷스피커나 조수석 스피커는 멀기 때문에 빨리 다가오는 운전석 스피커가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음상이 바로 여기에 사이드미러 있는 쪽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음상을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시보드 위에서 들리는 것은 두 가지 효과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음상이 바뀌어서 이 위상이 바뀌어서 음상이 센터로 옮겨간 거 플러스 센터 스피커가 거기에서 약간 도와줘서 원래 사이드미러 쪽 내지는 A필러 쪽에서 나야 되는 음상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대시보드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이 순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을 하지 않고 위상 조절,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의 역할로 대시보드 위에 음상이 크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료하지 않게 잡히는 것이죠. 순정 사운드는 그래서 사운드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왜?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 뒤에 스피커, 센터 스피커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것을 무시하고 99.9% 이상은 이 파형을 무시하고 튜닝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를 튜닝했다. DSP를 넣어서 튜닝했다. DSP를 넣어도 이 파형을 고려하지 않고 튜닝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튜닝을 한들 소리가 제대로 음상이 잡히느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SP를 써서 카 오디오의 기본 목표는 모노일 때 하나의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위상을 변경해 놓으면
이 음상이 이렇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위에 대충 들리게 되는, 어디서 들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대시보드 위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조절을 하고 제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정렬을 하면은 센터 스피커에서 딱 제대로 가수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시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튜닝은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만 수준이 다르게 튜닝을 하려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왜 소리가 그렇게 현재 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소리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순정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어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튜닝 대부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음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러 개의 목소리가 겹쳐서 내 귀에 들린다라는 의미고, 명료도가 떨어지고 선명도도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앞 도어입니다. 앞 도어에 트위터와 미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소리가 나쁜 이유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 트위터와 미드가 같은 채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트위터는 컨덴서 한 개로 필터가 되어 있고, 이 미드 우퍼는 필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운전석의 미드와 트위터를 같이 켜서 RTA를 측정했더니 이런 파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위터는 빼고 미드레인지만 측정했더니 어떤 파형이 나왔냐 봤더니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8kHz까지 고음까지 도어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가 이 아랫부분은 필터가 있는데 이 윗부분은 필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는 스피커의 특성, 그 다음에 이 스피커의 각도 때문에 이 고음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 더 알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바로 트위터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미드를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컨덴서 하나로 구성된 필터가 적용된 순정 트위터입니다. 자, 이런 경사,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이게 이제 완만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음부터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컨덴서 이제 4.7 마이크로 패럿 정도 적용이 되면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5.6 마이크로, 보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 마이크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 윗부분부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나오는 것이죠, 고음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트위터와 미드를 동시에 켜서 RTA 파형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트위터 파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RTA가 가고, 그 다음에 미드 우퍼는, 도어 우퍼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바로 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겹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첫 번째는 이 트위터와 미드가 시간도 내 귀에 다가오는 시간도 다르고 위상도 다른데 신호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신호는 거친 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들려온 신호와 여기서 들려오는 동일한 신호가 다른 위상, 다른 시간, 다른 이퀄라이저 파형으로 내 귀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친 사운드로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순정 상태입니다. 원 채널 2A. 그러니까 입력은 하나의 채널인데 출력은 스피커는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컨덴서 하나만 적용되어 있고, 미드 우퍼, 도어에 있는 미드 우퍼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서 나오는 신호다. 이게 이제 낮은 선명도와 거친 중고음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 조금 간단한 방법은 스피커를 교체해서 패시브 필터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간이 필터가 양쪽에 다 적용이 되어서 중고음이 분리되고
분리되어서 소리는 많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위상, 레벨, 이퀄라이저, 시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앰프, 멀티 앰프입니다. 자, 이렇게 채널을 두 개를 넣어서 트위터는 트위터대로, 미드는 미드대로 하면 시간, 이상, 이퀄라이저 모든 것을 다 조절해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원래의 사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앰프를 하면 앰프의 채널 수가 늘어나서 비용이 더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소리는 돈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순정 G80 스탠다드 오디오, 기본 오디오를 어떻게 튜닝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시스템에 대한 거, 이번 시간에 RTA를 통한 분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인 즉슨 바로 여기 써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압도어 스피커가 채널이 원 채널이고 트위터와 미드가 거리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트위터와 미드 우퍼를 분리할 것인지, 이렇게 분리한다면 채널 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트위터가 도어에 달려 있는데 이 도어에 달려 있는 트위터는 내 귀를 향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대역에서 피크와 딥이 생긴다.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이퀄라이징을 하다 보면 출력이 높은 DSP를 쓸 수밖에 없고 소리는 거칠어진다.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챔버 타입으로 이 대시보드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챔버 타입이 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다가 트위터를 장착해서 내 귀에다 홈 오디오처럼 바로 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쏴주면 소리도 부드럽고 한마디로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트위터에서 나오는 음역대의 성분 자체가 고음만 출력하잖아요. 자, 이 고음만 출력하는데 이 고음은 방향성이 있다. 즉 방향성이 있다라는 말은 각도가 틀어짐에 따라서 소리가 덜 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챔버 타입을 장착할 거냐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가우디오 튜닝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무조건 트위터는 챔버 형식으로 내 얼굴을 향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모님이 알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튜닝하는 거 알면 안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에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적어도 소리 이렇게 하면 소리 좋아진다고 해서 돈 10만 원 들였어, 이렇게 거짓말하면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핑계고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챔버 타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이렇게 트위터와 미드 우퍼를 분리하면 채널 수가 늘어난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RTA 파형에서 보여드린 그 위상 변경으로 인해서 큰 딥들이 생긴 제가 라인 특성을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상을 정상적으로 시간 조절을 하고 음상을 제대로 만들고 스테레오 음장감을 제대로 만들고 명료도를 높이려면 좋은 DSP를 써야 됩니다. 좋은 DSP를 쓴다는 것은 사실 그 위상을 원신호로 되돌리려면 헬릭스 매치 제품뿐이 없습니다. 그 원신호로 되돌리는 프로그램을 SSRP, 소스 시그널 리커버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제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원신호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신호로 바꾼 상태에서 시간 조절을 하고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L과 R을 합했을 때
그런 딥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대로 튜닝하면 소리,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들이고 유토피아를 올리고 뭐 P6를 올리고 헬릭스 DSP를 올린다고 해도 가성비의 20%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99.9%가 지금 튜닝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미 튜닝을 하셨다면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슈노 복원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신호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광신호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DSP를 쓴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까지 이렇게 지금 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SPDIF라고 소니 필립스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디지털 신호로 전송이 됩니다. 이 전송된 신호를 순정 앰프에서 이제 스피커로 내보내겠죠. DSP를 추가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잘라서 스피커로 가는 선을 잘라서 원신호를 찾고 튜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신호를 찾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까지 가는 이 디지털 신호를 잘라서 광신호로 변환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질도 훨씬 더 고음질이 됩니다. 그래서 순정 방식과 광신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사운드 힐러에 대해서 고음질 튜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로그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 스피커입니다. 소리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앞에 있는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로 교체해야 되는 스피커는 앞 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트위터, 센터 스피커인 것이죠. 왜? 내 귀는 앞을 향해 있고 앞 유리, 그 다음에 앞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부분 90%의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스피커는 영향력은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앰프 출력을 받쳐주거나, 그 다음에 뒤에 소리가 크기를 원하는 오너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오너들은 뒤에 스피커까지도 교체를 해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뒤 스피커 출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력을 높게 듣는다, 볼륨을 아주 크게 듣는 스타일이라면 뒤에까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정 앰프는 기껏해야 30W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순정 스피커 자체도 그렇게 출력이 높은 출력을 받아들이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DSP를 추가하는 순간 60W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출력을 올리면 순정 스피커가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이 뒷도어 스피커를 출력을 높게 듣는 오너라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라고 하면, 이제 포칼 스피커 기준으로 보면 제네시스 G80 정도면은 K2 시리즈의 ES165K, 제가 지금 에이징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바꿔줘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음입니다. 부족한 서브우퍼와 낮은 출력으로 인해서 저음이 나오다 마는 것이 순정 사운드입니다. 거의 들어줄 수가 없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순정 우퍼 그대로 출력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이 우퍼를 렉시콘 우퍼로 교체하면 출력이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보내도 우퍼가 받아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트렁크에다가 묵직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 우퍼를 넣는 방법. 이거에 따라서 DSP의 채널 수가 정해지고, 출력도 출력은 이제 고객의 성향,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듣는 들을 것인지, 그 다음에 가끔가다 듣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출력을 정하고,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SP의 기능 중에 이제 크게 보면 카우디오샵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가 리얼 센터 기능. 그러니까 리얼 센터라는 것은 L과 R 한쪽만 나올 때 센터가 나오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 리얼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필터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다양한 필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상, 뚝 떨어지는 그런 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헬릭스와 매치 제품뿐이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DSP의 채널 수와 출력을 고려해서 기능까지 고려해서 DSP를 선택하면 됩니다. 좋은 DSP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DSP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한번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은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튜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제가 사용하는 부품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잘못 장착했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조율만 제대로 하면 사운드는 제가 얘기한 지금 부품 정도 쓰면 99%는 다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귀가 호강하고 싶어서 유토피아를 달고 싶다든지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아무튼 이런 시스템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튜닝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별로 적당한 몇 개의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G80 제네시스 스탠다드 오디오의 RTA 분석과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지 이게 제대로 되어야 제가 말씀드렸죠. 튜닝을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결과를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번 목청껏 외치는 것입니다. 부디 성공한 튜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어를 알면 대화가 통합니다. 이 대화가 왜 중요하느냐? 고객과 카오디오샵 사장님이 같은 용어로 대화를 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을 카오디오샵 사장님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카오디오샵 사장님이 쓰는 일반적인 용어들, 특히 카오디오에 관련된 용어들을 고객이 이해를 해야 튜닝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튜닝에 대한 요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 조율을 통해서 사운드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저 그냥 이해가 되는 것처럼 넘어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거꾸로 조율을 해주는 샵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고객에게 정확하게 의도가 설명되지 않아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에는 좋은 소리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용어를 아는 것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음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음상이 왜 중요하냐? 카오디오 자체가 이 전면 지금 파노라마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음악을 듣지 않고 한쪽에서 치우쳐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음상이 중요합니다. 이 음상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스테레오입니다. 이 스테레오를 또 이해를 하고 음상을 같이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정확하게 내가 좌우 스피커의 가운데에서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좌우 밸런스까지 맞추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음상과 음상, 즉 포커스, 이 음상의 크기 이것과 스테레오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당연히 한국에서는 운전석이 좌측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운전자가 앉았을 때 이 좌측에 있는 도어에 있는 스피커,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쪽의 스피커는 운전자와 가깝고 이쪽 우측 도어에 있는 스피커는 운전자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달하는 도달하는 거리가 다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스피커가 내 귀에 먼저 들려오기 때문에 좌우측이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즉 모노로 소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음상이 여기에 맺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우측 소리는 안 들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지 않고 여기에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실제로는 좌우측 스피커에서 동일하게 소리가 나서 가운데서 듣는 것처럼 해야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 들리게 되는 소리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센터 스피커를 넣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시간 조율입니다. 그리고 순정 카오디오는 시간 조율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수석과 이 뒷자리에 타고 있는 동승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정에서는 시간 조율은 지극히 적고 약 10% 정도만 시간 조율을 하고, 대부분은 위상 조율로 음상을 여기에서 들리던 것을 이 가운데로 이렇게 넓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좌우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춰서 여기에 센터 포커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음상을 바꿈으로 인해서 시간 조율이 아닌 음상, 그러니까 특정 음역대의 위상을 바꿔서 음상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조수석과 뒷자리에 있는 승객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앉아 있는데 이 음상을 센터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가운데에서 듣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여기에 있는 스피커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측에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스피커를 저쪽으로 이동시킬 수 없으니 여기서 나오는 시간보다 그 거리를 계산해서 시간을 더 지연시켜서, 실제로는 여기 있지만 스피커는 여기에서 나는 것처럼 만들면 내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조절하는 효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사용하는 DSP로 인해서 이 기능이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상. 이 음상이 정확하게 내가 센터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 포커스가 얼마나 작은가, 또는 얼마나 넓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음상이 불분명하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이 튜닝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순정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은 차, 즉 요즘 차로 이야기하면은 카니발 기본 오디오, 또는 예전에 카니발, 지금 출시되고 있기 전에 카니발,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타는 차량은 아무 조절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렐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다면 일반 모드, 또는 크렐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오디오. 기본 오디오인 경우에 운전석에서 실제로 저희가 음상을 측정할 때 세븐 드럼, 7개의 드럼 소리를 인위적으로 이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조절을 해서 잘 만들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원래 소리가 나게 되는데, 순정 사운드를 들어보면 좌우를 동시에 켰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쪽에 음상이 맺힌다고 했죠. 그래서 세븐 드럼으로 인해서 시간 조절을 미리 해놓은 화일을 돌렸을 때 음상이 어떻게 잡히느냐, 1, 2, 3, 4, 5번이 넓게 잡히고 6번과 7번이 이렇게 음상이 잡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들리게 된다면 시간 조절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위상 조절도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조절이 없는 상태의 순정 카오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위상 조절로 강제로 사운드 포커스를 센터로 옮겨 놨을 때의 음상입니다. 세븐드럼을 돌려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포커스가 크게, 불분명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근사하게 들리지만 이 포커스 자체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위상으로 어중간한 상태의 사운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서 위상만 조절해서 만든 사운드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시간 조절로 인해서 모노일 때, 제가 설명드렸죠. 모노일 때 소리는 하나의 스피커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게 목표고 그게 가장 명료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 조절을 하지 않고 위상 조절을 하면 하나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 개에서 각각 나는 소리가 중첩되어서 들리는, 명료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야 되는데 서너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서 명료도가 떨어지는 사운드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정 사운드는 어떻게 해도 명료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파형은 시간 조절을 해서 세븐드럼을 돌렸을 때의 이 포커스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시간 조절을 해 놓으면은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세븐드럼이 1, 2, 3, 4 그러니까 센터가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시 방향,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음상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스테레오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가 밸런스가 맞게 되고 목소리나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명료도 있게 마치 하나의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모노일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내는 것처럼 사운드 포커스, 밸런스가 음상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렸을 때 소리는 기존 위상으로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조절도 되어 있지 않아서 한쪽에서 치우친다든지 이런 사운드가 아닌 한 단계 더 높은 아주 괜찮은 사운드 밸런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상, 시간 조절과 위상 조절과 조절이 안 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고 그걸 소리를 들을 때 스테레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또는 튜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카오디오샵 사장님한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세븐드럼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파일이 뭐 오픈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을 때는 스테레오 분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센터 포커스, 그러니까 모노일 때 스테레오가 아니고 라디오든 아나운스먼트, 그러니까 뉴스든 이런 모노일 때 이 사람 목소리가 여기에서 이 센터 1시 방향에서 얼마나 넓게 퍼져서 들리는지 작게 들리는지 이걸 판단하면은 이게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사람 목소리, 보컬 위주의 음악이 모노인 경우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상, 스테레오, 분리, 그 다음에 사운드 밸런스 이렇게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